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가까웠지만 임금 상승률이 실망스러웠다는 점도 시장에 우려를 안겼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용지표가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출회된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상황은 어떨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가득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부분들은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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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김재준 해설위원 나오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처음이라 지금 많이 긴장도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은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좀 풀리실 거라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 트레이더 저희 스튜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인사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전문가 여건문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인사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종목별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글로벌 시황적인 면에서도 제 의견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을 좀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요일 미증시는 좀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흐름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먼저 S&P 500입니다. 0.29% 상승입니다. 3,2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42% 오름세입니다. 9,0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5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1% 하락세입니다. 1,5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약보합입니다. 1.1162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김재준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선물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좀 상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다우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는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지표와 차익 실현 매물에 끝내 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미 3대 증시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0.2%에서 0.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금주 어닝 시즌을 맞아 실적 기대감에 현재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증시는 이번 주에 실적 시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른 상품들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번엔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일은 저희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오일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고점 찍으면서 아주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5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8.90 정도에서 59.30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을 설정하시면서 박스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 정도 대응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좀 커지면서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이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좀 빠졌죠. 그리고 지금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골드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과의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에 안전선호 심리가 많이 줄어든 게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장세는 하락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도 안전자산 선호에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로도 혹시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네, 자, 유로 FX 지금 그렇게 큰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유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유로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로는 그냥 1.1 정도의 요 지지선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시장 상품별로 흐름들 하나씩 저희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벌써 1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정보 가득가득 챙긴 외신 이슈들 담아왔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박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 조항이 번역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그런 루머를 번역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런 소문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무누신은 왜 영어 버전의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냐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이번 주 15일 서명식이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또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가량의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 건 변함이 없다. 만약에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차 무역협상 단계에서는 중국의 기업보조금 지원 문제 꼭 거론이 될 거라고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될 거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мя오 부장이 전한 바로는 중국 측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삭감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나온다면 또 2차 협상 어떻게 될지 예상이 조금 어렵게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중국의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이제 서명식에 대한 준비를 할 거라고 하니까요. 또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또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발 리스크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한풀 꺾이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와 미국의 셰일 석유를 지적하면서 유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인기 공격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는 동안 시장에 대량의 미국산 석유가 유입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현재 시장의 관심사가 미중 무역 합의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는데요. 양측의 무역 긴장이 해소가 된다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가 아직도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비해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걸까요? 다음 소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를 올려줬는데요. 이란이 협상에 어떤 태도를 보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핵 보유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경제 제재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이란이 결국은 질식하여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백악관 측의 입장인데요. 현재 이란 내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시위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격추 이후에 이란 측에서는 비행기의 결함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해당 항공기를 미국발 미사일로 착각하고 오인 사격했다고 결국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란 국민이었다고 하니까 이란 내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시위의 자유가 없는 이란에서 이렇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시위대에 참가하고 수뇌부에 반발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Do not kill your protesters라고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라고 멘트를 날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작년에는 미중 갈등이 조금 이슈였다면 올해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또 이란의 보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란발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으니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대형 은행이 작년의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통상 은행 실적은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그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CNN 머니는 지난 2018년도에 이 대형 은행들이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또 작년 4분기는 재작년이 2018년보다 더 엄청난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주의 랠리가 또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또 견조한 미국 경제와 안정적인 금리 전망, 양호한 대출 증가로 인해서 은행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이어갔을 거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내 고용 성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소매 판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대출 수요가 증가했을까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은행 실적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금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1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 매수에 대해서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전문가 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추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온스당 1,600달러대에서 내려와 1,550달러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이 올해 더 치솟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망치는 최대 1,650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대해서 100% 안심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 연준이 단기 정책 금리를 오는 4월에 인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 국채의 실질적인 금리가 낮아져서 금 가격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도 올해 800만 톤 이상의 금을 사들일 거라고 하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금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현재 또 이렇게 미중 갈등이나 미 이란 갈등 등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외신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들 더 유익한 소식들은 내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전문가님과 북두칠성 트레이더님과 함께 해외 이슈 토크들 함께 나눠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이슈들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함께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증시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니면 이제 랠리 시작이다. 자, 오늘은 미 증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미 증시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더 랠리가 펼쳐지게 될지 이런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님부터 미 증시 고가 갱신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렇게 낙관론만 있는 네. 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라고 말을 섣불리 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정이 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있을 뿐더러 네. 지금 뭐 이란과의 지정학적 우려도 지금 이란과 미국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원하는 바는 얻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 우려가 고조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대선이 되기 전까지 증시가 무너지는 거를 트럼프가 보고 있지만은 않을 않겠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 아마 중기까지도 네. 조정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기, 중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기라면은 뭐 한 3, 4개월 정도로 보고 중기라면은 올해 말 정도까지. 일단은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조정이 나타나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증시? 우선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예, 계속 좀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차트 저는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하면서 차트로 제가 이제 대응을 하는데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월까지는 상승 요인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하고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이미 이제 나스닥과 S&P를 보시면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로서는 크게 뭐 특별하게 큰 일이 없는 이상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주지는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관건이 미중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네.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이제 부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서명을 15일 날 한다고 예정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예정대로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쵸. 어쨌든 미중 무역의 합의는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좋은 호재입니다. 좋은 호재라서 더불어서 또 1월 호재라고 또 1월의 약속이라는 좀 그런 명칭이 있는데 네. 대형주들 말고 1월에는 이제 뭐 중형주나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수급이 붙으면서 좀 상승 힘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1월 효과가 네. 1월에는 조금 늦게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1월 효과는 앞으로도 이번 주부터 무역 합의가 15일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월 효과로 상승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산타 랠리도 굉장히 일찍 시작됐고요. 그리고 네. 연말까지 계속 신고가를 찍어내다가 고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상승 요인이 다시 한번 또 나왔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평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1월까지는 1월 효과 그리고 미중 합의는 어쨌거나
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1월 효과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1월까지는 어쨌든 상승 움직임이 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일단은 합의를 이번 주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증시에 그리고 저희 나라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중국에게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그 품목을 수출을 가능하게끔 이제 중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를 여러 종목들로 나눠서 조금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쵸. 서명이 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지만은 또 안 좋은 점도 좀 있겠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도 관련해서 좀 결과 실체치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월까지만 관망을 봐주시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그 맞는 이슈에 따라서 시장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월까지는 좀 미중 무역 협상에 집중을 하면서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설위원이 미중 무역 협상 그 1단계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미 증시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합의가 성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단기적인 조정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일단은 뭐 1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이미 뭐 선반영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2차 회담의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실질적인 거는 전부 2차 회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2차 회담은 뭐 이미 대선 이후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트럼프가 언급한 적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회담이 이제 15일 날 서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서명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그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회담에 대한 뭐 기대감, 불안감 이런 게 공존하면서 네. 이제 뭐 약간의 조정세는 거치겠지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으며 뭐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차 회담이 이제 가까워짐에 따라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2차 회담에 대한 결렬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뭐 약간의 뭐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협상 이후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선 전까지는 좀 더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리고 아까 뭐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PNC 파이낸셜에서 내놓은 기사를 보면 2020년에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지만 펀더멘털 추이를 고려할 때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내놓은 건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둔화될 필요는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이런 내용들을 전했고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펀더멘털이 이 밸류에이션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에 대해서 과열의 우려가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는데 사실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연속으로 순이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사실 지난해에도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증시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좀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좀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시장에 크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한 0.3% 정도 하락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 실적이 뭐 예상 뭐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 마진 감소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주식이 상승하면서 트레이딩의 실적이 또 이를 받쳐주면서 네, 금융주 또한 뭐 그렇게 실적 저조라든지 뭐 그런 위험은 없을 걸로 보이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지수에 영향을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해설위원님은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과 미증시. 저는 이제 일단은 시장의 모든 움직임은 차트상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를 볼 때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9월, 네, 10월, 11월, 12월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 상승 요인이 나오면서 차트를 뭐 크게 200티, 600티까지 보시고 분봉도 많이 보시면은 분명히 그냥 올라오진 않습니다. 원웨이로 상방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분명히 눌림을 받고 아까 전에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펀더멘탈적으로 오로지 상승만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작용해서 수세선에 따라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상승 움직임을 나오기 위한 더 높게 뛰기 위한 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예상해서 시장 대응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격적인 요소가 다 나왔거든요. 워낙 많이 올라오고 지금 거의 9천 나스닥 기준으로 9천을 넘고 네,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작용해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으면 이전에 나왔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좀 지지와 저항 때 구별하면서 보시면은 실적 발표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고 앞으로에 대해서 대응 자리도 좀 참고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실적은 사실 그렇죠. 저희가 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미국과 이란,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측이 뭐 서로 원한 바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뭐 조금 해소가 됐다고 볼까요? 지금 저희가 뭐 외신 소식 전에 듣기로는 올해는 작년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올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네. 미국과 이란이 양측 모두 원하는 바를 한 가지씩 얻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은 뭐 솔레이마니 이제 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아무튼 그거를 얻었고 이란 측에서 보면은 이제 이라크에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미국에 자기들도 공격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들에 대한 이제 정부의 신임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회복하는 계기가 됐었고 뭐 어느 정도 체면 치레는 한 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란이 뭐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네. 5인 격추했다고 깨끗하게 인정을 시인을 했죠. 한 것 예. 자체가 저는 되게 조금 놀라웠는데요. 저는 계속 발뺌을 하면서 뭐 좀 시간을 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미국 측에서도 뭔가 강하게 대응을 네. 할 어떤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라든지 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뭐 이야기하는 게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라고 뭐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뭐 경제적인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쪽에 경제 제재는 이미 뭐 17개 회사에 네, 대한 네. 경제 제재 들어갔고 8명에 대한 뭐 고위직 관리에 대한 네. 경제 제재도 이미 들어갔고 이 경제 제재가 근데 말이 경제 제재지
상당히 심각하고 되게 치명적인 이게 제재입니다. 이란 네, 쪽에서는 그렇죠. 솔직히 경제 제재를 당함으로써 어떠한 금융 거래라든지 모든 게 네, 네. 원천 봉쇄가 되는 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결국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미국 측은 오히려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동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은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란 측은 이제 그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은 미국 측에 대한 뭐 요구라든지 그런 거를 수용하면서 뭐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양국이 뭐 이번 갈등에서는 서로 원하는 바를 한 가지씩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키는 미국 쪽이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또 대응을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과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네. 큰 이슈가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도 그것보다는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와 그 향후 행로에 대해서가 좀 중요 포인트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여객기가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중동 쪽으로 좀 여행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예, 저도 겁이 나가지고 그쪽은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슈는 그 정도까지만 나오고 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큰 이슈,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미 증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미 증시 이야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 이 순간에 또 저희가 지수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니까 두 분은 좀 오늘 이 순간에는 미 증시 지수 선물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미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 자, 업앤다운 준비돼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업앤다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지금 미 증시 오늘 저희가 지수 이야기 나눴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지수 선물은 방향성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지수는 매도뷰를 보고 계세요. 네. 저희 개장까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저번에 또 길게 설명하다가 방송 출연했을 때 미장 개장해가지고 제 말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네. 예,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장 때까지 그걸 해주세요. 기억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홍콩 지수를 항상 대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고 글로벌 증시 나스닥도 같이 매수세로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 오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알겠지만 메인장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는 그 오늘 오전 오후에 있었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작용이 해서 초반에는 좀 하방세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호가로 좀 보면요. 9,000대 이상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9,000대를 돌파하면은 그때는 하방세를 일단 초반 대응은 그렇게 방향성을 좀 봐주시면은 9,000대 네. 기준으로 심리적 저항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0선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9,000선 기준으로 저항대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두칠성 트레이더 9,000선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9,000선에 네, 나스닥이요. 네. 네. 9,000선에 뭐 일단 9,000선이란 거는 심리적 저항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9,000선에 저도 9,000선을 돌파하냐 마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뻔하게 네, 뭐 돌파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뭐 차트 보면서 이거
그때그때 대응에 따라 뭐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북두칠성님과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단기적으로 매도표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8% 오름세입니다. 3,2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2% 오름세입니다. 9,0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6% 하락세입니다. 58.5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7% 내림세입니다. 1,55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보합권입니다. 1.116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0.1에서 0.3%가량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금 지수 선물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요즘 오르는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데 네. 이렇게 계속 오를 수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지금도 뭐 나스닥은 이미 뭐 9,000 돌파하고 아까 개장 전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 오히려 지금 상승폭은 더 커졌죠. 네, 네.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9,000원 돌파했고 네. 일단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하고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거나 어떤 우려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미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양적 완화 시작하겠지. 이러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도 경기가 약간 상승할 거로 모두 보고 있고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이건 진짜 회복세네. 이렇게 해서 또 경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어쨌든 봐도 오르네요. 그래,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개장과 동시에 또 상승을 하다가 뭐 또 오른 만큼 내려오고도 있고요. 좀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장에서는 두 분 다 매도를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왜 매도를 보시죠? 일단 길게는 일단 길게는 당연히 매수로 보는데 네, 일단은 뭐 너무 오른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정이 한 번은 나와야지 좀 더 건강한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매도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추세 계속해서 상승을 보고 있지만 한 번 좀 조정받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매도를 보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매도를 드셨잖아요. 지금 어느 선에서 매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좀 차트 보면서 이제 개장했으니까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9,017 라인에다가 제가 기준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기준선 그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뉴욕장 개장하기 전에 제가 그어놓은 자리인데 여기 초반에는 개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방세로 좀 나왔지만은 전고점을 돌파를 아주 약간 했어요. 아주 약간 돌파한 것은 거래량이 많을 때는 상방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은 캔들의 꼬리를 만드는 역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해서 상방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하방으로 강하게 꺾이면서 현재 제가 미리 그어놨던 기준선 9,017 자리에다가 계속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9,017 자리 지금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9,017하고 9,015 자리에서 음봉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하되 말씀드렸다시피 한 9,000선 전에서 조금 1차 청산을 거두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보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상승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 매도 대응은 손조로가는 그래도 좀 길게 잡지 않고 짧게 대응해서 하방세로 볼 수 있는 흐름을 타게 되면 수익권으로 청산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9,015 자리를 돌파를 못해서요. 현재 9,015와 17 자리에서 계속 호가가 물려 있습니다. 메인장 치고는 예상보다는 좀 그 호가에 오래 물려 있는 모습인데 돌파되면은 매도로 보고 지지받고 전고점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매수 대응으로 좀 전환하면서 스위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9015에서 9017선에 이 선 돌파하면 매도로 대응하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미증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해준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6% 상승한 28,842포인트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2% 상승한 3,2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저번 주에는 이제 9,200선을 조금 내려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9,2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지금 0.3% 오른 9,206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주식시장이 약하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의 아까 9,000선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이 나스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오픈하이머의 분석가가 주당 지금 385달러인 테슬라가 612로 목표치를 612달러로 목표치를 잡아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2.2%가 뛰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고의 몸값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를 다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움직임이 또 나스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미증시 개장한 상태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7개월 전에 이미 솔레이마니를 조건부 사살 승인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미 솔레이마니 사살은 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미 7개월 전에 사살 승인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이미 이 사살 자체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특별한 뉴스가 될 거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은 상태인데 자, 두 분의 업앤다운 방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팻말 준비되셨죠?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방향이 갈렸어요.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매도, 그리고 우리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부터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으실까요? 네. 기침이 안 나왔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오일 같은 경우에 저는 단순히 업앤다운은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까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방세가 나올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완전히 개장하면서 하방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주황색 수직선으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시간표가 11시 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이후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개장하면서 하단의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58.40달러도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거래량들이 좀 더 매도로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 봐주시면 좋고요. 계속적인 하방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5분봉 기준으로 해서 5분봉 기준으로 해서 하방세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 그 시점에 이평선에서 5이평선에서 건들리는 그때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은 매도 대응도 나쁘지 않다. 손절호가를 15개에서 20개 정도 잡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좀 추천 자리도 좀 잡아드려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58.53자리, 58.53자리에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매도로 좀 대응 잡아서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효과는 15개면은 58.68이지 않습니까? 네. 68이면 고점이 딱 맞는 움직임인데 58.72까지 손절효과를 잡아서 매도로 한번 대응해볼 만한 그런 추천 자리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8.47선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58.53에 온다면 일단 그때 매도 들어가 보시라고 하고요. 손절은 58.72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은 매수를 드셨잖아요. 네. 좀 자세한 전략 지금 여기서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은 약간 네. 하방 추세인 것 같고 선물에서 사실 역추세 잡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솔직히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아직은 이렇게 확실히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란 쪽에서 뭔가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트럼프도 사실 어느 선에서 끝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하방은 차익 매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60일 지지선인 한 58 정도? 이 정도에서 한 단기적 반등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좀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좀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일단 좀 매물이 일단은 나온 상태다. 약간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북두칠성 전문가님 괜찮으신가요? 기침 요즘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여기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감기 드신 분이 없는데 제가 다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대본 보고 그때 같이 있을 때는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갇혀 있는 공간에서 제가 기침을 아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 차려서 좀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얼른 좀 건강 좀 찾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빠르게 골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골드도 5일처럼 좀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흐름도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골드뷰. 자, 업앤다운 한번 들어볼까요?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네요. 둘 다 매수뷰를 보고 계시는데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골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또 말을 하기 전에 또 기침을 또 했는데요. 일단은 이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로 미증치를 결국에는 혹시라도 악재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달러 약세를 예상을 합니다. 금리도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달러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조금 약세로 하면서 골드 상승분을 같이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전 자산 대표가 바로 골드인데 원래 반비례적으로 움직이는데 1월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좀 같이 올라가는 상승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거기에 힘 붙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으면서 달러 약세의 힘까지 같이 아래에서 밀어주고 있는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요. 상방세로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부분에 영향 받아서 골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매수 들어간다면 좀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매수 호가로 제가 또 이제 미리 그어놨는데요. 기준선을 이거를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오늘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좀 그어두시고 지지와 저항대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3개만 말씀드리는데 1560.5고요. 그리고 1555자리 그리고 1548.5자리로 세 개로 그어두시고 매수세로 볼 때는 장이 윗자리는 저항대가 되고요. 아랫자리는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대응하는데 현재는 1555달러와 그리고 1548.5달러에서 그 안에서 호가가 지금 있는데요. 밑자리 1548.5달러까지 내려오면은 그렇다고 또 4.5에서
8.5입니다. 1548.5입니다. 8.5자리에서 딱 대응하면 또 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8.7이나 8.8자리 잡고 손절가 한 20틱 정도 잡아서 매수 대응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전략 한번 주셨고요. 자, 우리 그러면 준 차장님도 골드 계속 매수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은 워낙 그렇죠, 북두채선님께서 예.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뭐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골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적 완화가 뭐 각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골드의 또 다른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플레 해지용. 네, 자산이 이제 뭐 돈을 풀면서 그 돈 푼 거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증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하면서 골드도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 해지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안전 선호 수요도 있는 거고 네. 인플레 해지용 수요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뭐 언제 들어가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뭐 자기의 자본이 많고 버틸 수만 있다면 지금 들어가도 솔직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